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지금 입원 중입니다. 물혹인지 용종인지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고 나면 정상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입원 중인데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계속 정치적인 메시지는 내놓고 있습니다. 어젯밤 오늘 아침까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를 침탈했고 이토 히로부미 손자는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인 라인을 침탈하고 있다. 조선과 대한민국 정부는 멍하게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있느냐? 대한민국 정부를 찾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영토를 침탈했고 이토 히로부미의 손자가 우리의 사이버 영토를 침탈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손 놓고 있다. 지금 이걸 비난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이재명이 지금 뭔가를 선동하고 있는데 이게 거짓이냐 참이냐 라는 것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정부의 반응은 늦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지금 우리나라에는 네이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네이버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류 네트워크 모든 것을 관장하는 회사죠. 네이버. 이런 네이버라는 회사가 있고 일본에는 소프트뱅크라는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같은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같이 50대 50으로 지분을 해서 만든 회사가 라인야후입니다. 라인야후. 이 라인야후를 통해서 일본의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모두 가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야후에 일본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을 해서 이 많은 인터넷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이버가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함께 일본 많은 국민들이 개입을 하는 이런 인터넷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해부터 일본 사람들이 개입을 하니까 일본 사람들의 우리의 주민등록증 같은 것, 이런 정보들을 모두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불법적으로 유출이 되는, 보안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사고가 몇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일본 국민들의 이 정보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외국의 어떤 서버가 있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정보가 유출이 된다. 이건 그냥 있을 수가 없죠. 라인야후에 이런 정보 유출이 없도록 해달라. 만약 필요하다면 네이버는 한국의 회사니까 네이버보다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더 많이 갖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달라. 이게 일본 총무상입니다. 일본 총무상에서 이 라인야후에 대해서 이런 권고를 했다. 이제 이게 내용입니다. 이런 권고를 했는데 그러면 네이버가 이제 경영권을 50대 50인데 1%라도 소프트뱅크가 더 많이 가져가면 우리나라의 네이버가 경영권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왜 우리 정부는 손 놓고 있느냐?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됐고, 중요한 것은 일본은 우리하고 주민등록 이 구조 체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겪는 일이고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는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개인정보가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늦어서 우리보다 지금 훨씬 예민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회사, 한국의 회사와 일본 회사끼리, 회사는 개인 기업이죠. 이 개인 기업끼리의 이권도 걸려 있고 또 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이런 공적인 부분도 걸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한 것인데 이게 네이버가 어디까지 양보를 하는 것이 좋으냐? 네이버가 경영권을 양보하면 다른 어떤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느냐? 경영권을 양보하지 않으면 다른 또 어떤 것을 좀 희생을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 보안을 강화하는 부분, 어떤 것을 지금 이 소프트뱅크에 제시를 할 수 있느냐? 굉장히 민감하고 개인 회사의 이익이 걸려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부가, 우리 정부도 오래전부터 일본 정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걸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민한 부분이어서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하긴 하는데 우리 정부가 곧바로 나서서 대응하는 것이 맞느냐? 이게 네이버의 이익이 되느냐?
네이버 측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으로,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의 문제니까 그렇게 대응을 해 왔는데 이게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공개적으로 지금 MBC에서 보도를 하고 야권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총무상이 이 이름이 마스모토 다케아키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다. 왜 고조부가 된다. 그 사진까지 자기 SNS에 올려놓고 있다. 이런 걸 MBC에서 보도를 했고, 민주당 쪽에서 또 이걸 가지고 반일 감정이죠. 반일 감정을 자극을 하는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정부도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어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열고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일본에서 손해를 보는 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교 부분이 걸려 있고 기업끼리의, 한국과 일본 기업끼리의 이권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예민하죠. 가급적이면 이걸 공개적으로 다투기보다는 그 전에 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공개가 되고 나면 정치적으로 각자 자국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계산이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렇게 MBC 보도, 또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니까 정부도 이런 방침을, 기존의 그대로 방침입니다,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유승민까지 나서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술 먹고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일본 정부에 항의하지 못하느냐. 이게 유승민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 유승민이 국민의힘 당대표를 하겠다. 국민의힘 당대표 전체 국민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면 역선택에 의해서 유승민이 한동훈보다 더 나오는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승민이 그런 소리까지 하니까 이제 이재명이 병실에 누워서 이거다 또 싶은 거였죠. 반일 감정 건드리자. 이게 지금 네이버의 이익이라든지 우리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 이게 일본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냐, 이 부분을 우리 정부가 충분히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또 거짓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반일 감정을 악용을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등장을 시킵니다. 여기에 지금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인 것과 이 내용, 이 사건과는 크게 관련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이토 히로부미 하면 한국 국민들의 반일 감정 그대로 드러나니까 말도 유승민과 비슷합니다. 거의 조선 영토를 침탈했고 사이버 영토를 침탈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멍하게 뭘 하고 있느냐, 정부는 어디 갔느냐, 이렇게 감정적인 선동을 합니다. 이걸 거짓 선동이다 라고까지 볼 수는 없겠지만 이재명 민주당이 언제나 하는 식이 이런 식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 이게 좀 침묵을 지켜주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비판을 하더라도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결국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당장 이렇게 정치적인 공격의 효과만 있다면, 반일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면 이재명은 이렇게 나서서 우리 국익과는 상관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거짓 선동이다. 정부가 이걸 정말 국민의힘 정부 그때그때 즉각 대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유승민 이런 식의 지금 감정적으로 반일 감정 자극하고, 여기에 지금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나서 과거에 술을 한잔 한 것, 맥주를 마신 것, 그게 지금 여기에 왜 또 등장을 합니까? 이런 식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이게 외교관계에서 우리 기업의 그 이권이 걸린 이런 협상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찍부터 일본 정부의 대처, 이 부분을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고, 이게 일본 정부와 우리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일본 정부에 밀릴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네이버에 더 이익이 될 것인가, 이걸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정치적인 또 정치 공방전, 정쟁이라고 하죠.
이렇게 또 반일 감정까지 이용을 하고 이재명이 나섭니다. 유승민까지 나섭니다. 정부, 집권 여당이 즉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렇게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을 정말 박살을 낼 것이냐, 국익은 좀 도외시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박살을 낼 것이냐, 이재명, 유승민, 아니면 정말 이것이 국익이 아니냐라는 걸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느냐, 어쨌든 즉각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정부가 사실은 야당의 이 무책임한 거짓 선동에 대해서 즉각 대처를 해도 언제나 좀 선동에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책임감 때문이죠. 그렇지만 언제나 좀 실기하고 있다라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재명의 거짓 선동은, 그러니까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에 오염된 회가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 이재명이 한 말입니다. 14, 15년 전으로 넘어갑니다. 광우병, 사드, 그 많은 괴담들, 거짓 선동, 그 맥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병원에 들어 누워서 이거 또 히로부미 이용하면 뭐 또 한 건 하겠다 이래서 또 거짓 선동에 나선 것입니다. 언제나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참 국민의힘이 이런 걸 대처하는 부분이 약하다. 거기에다가 유승민 같은 내부적인 총질까지 등장을 언제나 합니다. 이런 부분에 가장 잘 대처하는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한동훈만한 메시지 능력, 한동훈만한 이런 거짓 선동,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잘 대처하는, 명료하게 대처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현재로서는 한동훈이 최고다라고 봅니다. 어제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 이어서 어제는 청계천도 걸었고 이 주민들도 만났고 또 전통시장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것이 물가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물가는 잡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400~500억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백억만 투자를 하면 당장 이 생필품 물가는 좀 잡을 수가 있다. 왜 지난 총선 때 물가를 잡지 못했습니까? 저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한 것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라고 봅니다. 물가는 이 이유도 복잡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하는 정책도 복잡하고 단기간에 끝날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당장은 물가 잡기 위해서 지원을 좀 하면 당장은 효과가 납니다. 또 이게 1,500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송은재 TV를 통해서 이 물가 이야기가 재미가 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물가를 잡지 못하면 집권 여당은 선거에서 언제나 불리하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정부 모든 안을 모아서 1,500억 물가 잡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500억도 순차적으로 투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400~500억 투입을 했다면 물가 그래도 체감할 수 있는, 이렇게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름 정도 사이에.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파, 그 말을 왜곡해서 또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이재명 대파 흔들고 다녔습니다. 이재명에게 무슨 뭐 국정의 책임감 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2판 4판입니다. 이재명은, 조국은. 거기에 이제 대응을 못한 겁니다. 한동훈이 대응한 것이 1,500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가짜뉴스 대파 여기에 말려든 것입니다. 그 근저에는 물가 불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가가 불안해지면 서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좀 대처하지 못했다. 어느 쪽이든 가짜뉴스에 대해서 정말 정치적으로 그대로 맞대응을 하든지, 아니면 책임감 있게 이런 가짜뉴스, 저런 사람들은 정말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로 대응을 하든지 뭔가라도 해야 하는데 강력하게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계속 되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켜보시면 이제 이 부분 말입니다. 이 네이버 문제로 이 또 히로무미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이것 가지고 계속 또 거짓
선동을 할 겁니다. 민주당 마찬가지입니다. 유승민 지금 뭐 일의 내용 뭔지도 모르고 윤석열 정부부터 공격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술이 나옵니다. 여기 술이 왜 나옵니까? 저런 정신상태의 유승민이 최상병 특검법, 유승민 또 김웅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받아야 된다. 이걸 받을 만한 법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김웅이 설명합니다. 김웅이 법률 전문가죠. 김웅의 말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최상병, 이걸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를 하다가 이첩을 시키는데 이첩시키는 과정에서 그 수사 대상자를 좀 빼고 넣었다면 이건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 부분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통령실이 개입이 되어 있다면 밝히는 것이고 이건 법적으로 지금 현재 그 해병대 수사단장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형평성을 위해서도 또 현실적으로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특검의 논리가 맞지 않느냐. 법적으로 일리는 있습니다. 다 맞지는 않지만 최상병 특검법을 이재명이 왜 저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온갖 선전선동을 하고 나섰습니까? 특검해서 바로 윤 대통령 수사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계속 파자.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검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당내에서 전체 깊이 있게 이재명과 조국은 이판사판입니다. 어차피 자기들이 구속되면 끝장이다. 그 전에 윤석열 정부를 끝장내야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제 큰 가닥은 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이 네이버 사태를 아마 본질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본질은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 국익은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이또 히로부미 등장하니까 옳거니 반일 감정 막 때리자. 중국에 쇠쇠 하면 되고 대만 해협이 뭐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이재명입니다. 김일성은 잘했는데 김정은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머릿속에 지금 뭐 자기 용종인지 무릎 빨리 떼고 뭐 건강 회복하는 것, 구속 안 되는 것, 이것 이외에 이재명 머릿속에 있겠습니까? 거기에 부안 외동하는 김웅, 안철수, 유승민은 뭡니까? 거기에 정말 현명하게 아주 시기적절하게 재빨리 대응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정부도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야 한다. 가장 잘 대응하는 사람이 그래도 한동훈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으로 지지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시원하다 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료한 언어로 이재명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재명이 어떤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지를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명료하게 대응하는 강력하게 대응할 줄 아는 그런 지금 여권의 인사는 한동훈 뿐이었다라고 봅니다. 정말 이 거짓 선동 가짜뉴스 이 부분에 이제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